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1살에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일을 고민에 빠져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그동안의 삶에 있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무너져버린 제 자신과 마주하게 되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다면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현명한 의견 세워주시면 군말하지 않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과거를 얘기해야 현재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적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를 낳아준 어머니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온 제가 정상적으로 자랄 순 없었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 모든 걸 알 수 있었던 초등학생 때 아버지한테 대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렸던 저도 엄마가 불쌍한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자기는 엄마밖에 모른다며 능청스러운 웃음으로 화가 난 저를 무시하며 살고 싶은 대로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눈물을 삼켰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꼭 아버지한테 복수하겠다는 다짐 하나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엔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저 때문에 산다며 뒤에서 저를 응원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버지를 최대한 이용했어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었고 오로지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만 보고 싶어 그거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고 어머니께서 마트에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듣게 된 어머니의 진단 결과는 위암 말기였고 벌써 다른 곳에도 전이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눈을 뜨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태를 알려드렸지만 많이 놀란 듯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병문안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왜 병원에 안 오시는 거예요? 나도 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날 저녁 늦게나 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옆에 딴 여자랑 있는 거죠? 일이 바쁘다는 게 여자 때문에 못 오신다는 거냐고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아버지는 제가 상처를 받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순간 전화기는 끊겼고 재차 전화를 해봤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해 위통이 자주 있으셨는데 다음 날이면 괜찮다는 말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게 어머니와의 작별 인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장례식장에 걸어온 아버지의 가슴을 내리쳤지만 묵묵히 영정사진만 보고 있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아버지는 어머니 장례식장에 다른 여자를 데려왔고 생각지도 못한 행동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 팔을 뿌리치며 산 사람은 또 다른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장례 잘 치르고 돌아오라는 말을 꺼내셨어요. 너무 화가 났고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상황에 아버지가 쓰러지는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대학생일 뿐 땡전 한 푼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실에 있어 부자지간의 차이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들어가기 싫은 집에 들어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은 접었습니다. 둘째 어머니라며 데리고 온 사람에게 어머니의 공간을 내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서 어머니 행세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건들 하나도 건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안 봐도 뻔하니까. 저에게 어머니라는 단어를 듣고 싶다면 꿈 깨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단 하나라도 물건에 손을 댄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정리해도 제가 해요. 나도 죽은 사람 물건 건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네가 치워준다면야 나야 좋지. 그리고 여기에서 안 살 거야. 너희 아버지가 이 집 처분한다고 그랬어. 좋은 추억도 없는데 뭐하러 가지고 있냐고? 부동산에 헐값에 내놨다던데? 어차피 나랑 새 출발하려고 전부 다 알아보고 계셔. 그러니 네가 상상하는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너희 어머니 물건 잘 정리해서 너 살 길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 내 인생 이제 꽃폈는데 벌써 저물긴 이르잖아? 나도 해 좀 받아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있으면 방해되고 신경 쓰일 테니까 쇼핑이나 하러 가야겠다. 두 번째 어머니라고 아버지가 드린 분은 어머니와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아버지를 쥐락펴락하면서 구워 삼고 있었고 거기에 놀아나고 있었어요. 오로지 아버지의 재산만 탐내는 그런 여자였죠. 정말 한심했고 언젠가는 이 집안도 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니 최대한 빨리 자리 잡아 아예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저에게는 최선의 선택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유품을 전부 정리하고 두 번째 어머니의 말대로 아버지가 부동산에 내놓은 집은 금세 처분이 되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살아왔던 집에 두 번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쓰렸고 그것에 좋았던 기억들마저 묻어둬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항상 가정에 충실했고 저 하나만 보고 열심히 살아오셨던 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잘 가라고 꼭 성공해서 멋진 삶을 살라고 손짓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을 돌려 눈물을 삼키며 다시 기숙사에 들어갔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고 제가 쓰는 카드는 막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카드를 잘라버리고 아르바이트해서 대학교 등록금 마련하면서 지내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이용해 먹으며 공부에 필요한 모든 걸 아낌없이 사용했고 잠가 싸워가며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주변에 많은 유혹이 항상 따랐지만 모든 걸 뿌리치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결과 저에겐 의사의 직업이 주어졌고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너무 잘 알아 암치료 전문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나중에 나이 먹고 늙었을 때나 간절히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등 돌리려고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의사 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만큼 점점 제 머릿속에 있던 기억들은 희미해져 갔어요. 하지만 제가 암 전문의를 선택한 건 어머니의 아픔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일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하루에 한 번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연락도 안 하고 인연을 끊은 지 7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버지였고 그 이유는 두 번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장례식장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갈 이유는 없었어요. 어머니 집에서 한 번 보고 두 번은 본 적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와의 7년 만에 나눈 통화는 묵살한 채 제 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이후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분명 또 다른 여자를 찾아 함께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무런 대화조차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누군가 제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왔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의 셋째 부인이라고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왔다며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만났던 어머니와는 다르게 분위기도 달랐고 아버지의 재산만 보고 만나는 사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찾아와서 좀 놀랐지? 미안하다. 연락하고 오면 네가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찾아와 봤다. 다른 건 아니고 그래도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인데 우리 얼굴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니? 두 번은 만나고 싶지 않을 테니 오늘 내가 할 말만 하고 떠나도록 하마. 그러니 불쾌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렴. 일단 내가 너에게 궁금한 건 혹시 다시 들어와 같이 살 생각은 전혀 없는 거니? 아무래도 무리겠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당신들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네요. 인연 끊은 지가 언젠데요. 그렇지.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선을 넘었다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나는 가정에 충실하고 싶고 너희 아버지도 그걸 원하고 계셔. 남자들끼리는 서로 대화도 잘 안 하잖아. 더군다나 아버지라서 더욱더 표현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는 속마음을 잘 열어놓거든. 너랑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던데? 세월이 흐른 만큼 나이를 먹다 보니 예전의 자신의 과거를 전부 뉘우치고 싶은가 봐. 그러니 잘 생각해 보렴. 과거에 너희 아버지가 했던 잘못들 앞으로 살면서 전부 갚아나갈 거라고 대신 말을 전해달래. 그러니 그냥 무시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얼굴 한번 보자. 지금은 바쁜 시간이지? 이건 내 전화번호야. 명함 한 장 줄 수 있니? 침착하고 조용한 말투에 시선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에 당황했고 머릿속에서 나와야 하는 말을 제대로 꺼낼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만나는 사람들은 죄다 돈만 보고 접근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할 말만 하고 가셨는데 그것도 모두가 함께 지내길 원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의문만 남긴 채 사라져버린 세 번째 어머니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그때의 만남이 너무 강렬해서 그런지 그분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저와 마주했던 눈빛은 무언가 사연이 있는 듯 보였고 어느새 시간은 몇 달이나 흘러버렸어요. 그렇게 매일 바쁜 일상에 많이 지쳐있다 보니 회의 시간에 저도 모르게 잠깐 졸아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회의 시간에 졸았으니 욕을 한 바가지 먹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 선생이 제가 욕먹는 모습이 웃겼는지 고개를 돌리며 웃고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두 마디 말을 붙이면서 거리를 좁혀오길래 저는 충분한 거리를 두며 경계했어요. 아버지의 행동들이 저에게 각인이 되었고 여자는 무조건 경계의 대상이었거든요. 접근하는 데는 무조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랑 친하세요? 여기 병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선배한테 말 편히 하면서 맘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자 하니까 정도가 지나쳐서 한 소리 하는 거니 새겨 들으세요. 남들 보는 시선도 많은데 느닷없이 제 팔짱을 왜 껴요? 한 번만 더 선 넘는 행동하시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병원이에요.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런 걸 알면서 중요한 회의 때 입 벌리고 조르셨어요?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대단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당황스러워 소리를 질렀고 병원이 시끌벅적해졌어요. 이 병원에 애정을 쏟으며 환자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고 있었고 쉬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 잠깐 졸게 된 걸 후배가 비꼬듯이 말을 하길래 생각보다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회의 때 절대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정말 특이한 여자가 저희 과로 들어와서 너무 골치가 아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자 물어보는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런 특이한 여자는 정말 처음 봤고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에 같은 과여서 출근만 하면 보는 얼굴이라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사람을 어찌나 귀찮게 하던지 제가 한도 끝도 없이 화를 내도 이 여자는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낸 지 6개월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서로 농담도 주고받으며 그녀를 보면서 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바라보며 웃어주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저희 사이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일 아무도 모른다고 정말 신기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인 사이였죠.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연애를 하게 된 여자였습니다. 그만큼 애정도 남달랐던 것 같아요. 항상 뭐든 챙겨주고 싶었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소한 거에도 싸우지 않고 잘 지내오다 보니 그녀 입에서 먼저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제가 그동안 겪었던 가정사에 대해 솔직하게 진실만을 얘기했어요. 과거에 가슴 아팠던 일부터 기분 좋았던 일들까지 전부 꺼내게 되면서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오로지 저와 함께 결혼하고 싶은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제 삶에 있어 여자는 없을 줄 알았는데 결혼까지 상상하게 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아주 잠깐 모습을 보이고 거의 1년 다 돼갈 때까지 연락도 없었던 3번째 어머니가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아버지와 함께 오셨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얼굴을 본 적 없었던 아버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확실한 건 몸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2분이서 저와 그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살짝 미소를 띠며 셋째 어머니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잠시 자리를 만들어 달라길래 시간을 내어 그녀와 함께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렵게 입을 떼셨고 그 말을 듣는데 한숨만 나오더군요. 미안하구나.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도 어떻게든 너에게 다가가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전 재산이다. 이걸 너에게 보여주는 건 네가 내 하나뿐인 혈육이고 더 이상 죄를 짓고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다. 너희 새어머니랑은 벌써 대화가 다 끝난 상태야. 너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합의했고 네가 우리 집에서 앞으로 함께 살아가길 원하고 있어. 내 마지막 소원이고 다른 건 전혀 바라지 않으니 우리 가족처럼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정말 한심하군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넙죽 전 재산 서류 받고 들어갈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시네요. 제가 들어갈 이유 전혀 없는 건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이분이 왜 제 어머니죠? 저를 낳아주시지도 않으셨고 길러주시지도 않았잖아요. 어머니라는 단어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업무가 바빠서 먼저 일어나 볼게요.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장례식에도 오지도 않았으면서 집에 들어와 수발들라는 자체가 어이없었고 끝까지 이기적인 행동에 더욱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나이 먹고 여기저기 아프니까 그제서야 자식이 생각나서 찾아오면 불쌍한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더 이상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줄 것 같아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지만 10년 만에 찾아와 저런 식의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작정 찾아와
전 재산 줄 테니 들어와 같이 살자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거라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그분들의 연락은 오지 않았고 그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려고 주차장에 들어선 순간 집요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셋째 어머니께서 밝게 웃으며 다가오시는데 저도 참을 만큼 참은 상태라 너무 화가 치밀어 주차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왜 가만히 있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데 왜 자꾸 저를 괴롭혀요? 일단 내 말 좀 들어봐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손해볼 건 없잖아. 그럼 전 재산이 나한테 넘어왔으면 좋겠니? 다 너 생각해서 이런 결정한 건데 그냥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순 없는 거야? 저를 얼마나 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들어가길 원한다면 납득되게 설명을 해보세요. 확실히 무언가를 숨기는 듯 보였고 머뭇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몸을 돌려 차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니 그제서야 다 설명하겠다며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겨 카페에서 어렵게 입을 땐 사실은 너무 충격이었고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어머니는 저희 친어머니와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된 친구 사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접근한 이유는 친어머니의 부탁으로 기회를 보다가 접근하게 된 거였고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세상 떠나기 전에 친구분을 만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조사를 끝마치고 접근하려던 찰나 아버지는 예상하지 못한 둘째 어머니를 만들어버렸고 절대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건 안 된다던 친어머니의 말에 개차반 같은 아버지 때문에 제일 친한 친구였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둘째 어머니와 개인적으로 만나 조용히 떠나길 원했지만 벌써 아버지의 돈맛을 알아버린 둘째 어머니는 셋째 어머니를 무시한 채 흥청망청 돈을 쓰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압박이 가해지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운전을 험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 뒤를 쫓아가던 셋째 어머니를 따돌리려 과격한 운전을 하던 도중 중심을 잡지 못하고 차가 미끄러지면서 전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잡은 친구분은 아버지의 셋째 어머니가 되셨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접근하는 다른 여자들을 내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약해지고 있는 자신의 몸을 보며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는 그동안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유흥 쪽에 빠져 살다가 결국 대장암에 걸리셨고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회사 운영권마저 뺏긴 상태에서 의욕이 없어진 만큼 더욱더 심하게 행동하셨어요. 그러다 결국 쓰러지게 되었고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느낀 건지 자신의 삶에 후회를 하면서 저를 찾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로지 친구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있던 셋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제 손을 잡으며 제발 집으로 들어와 달라는 부탁을 간절히 하셨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정사에 자라온 저는 결국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말기는 아니라서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만남을 유지하고 있던 그녀가 대장암 전문이라 많은 정성을 쏟으며 관리를 해주었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 생각했지만 셋째 어머니는 세상이 알아서 데려갈 거라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만 있으면 된다며 복잡한 감정을 잡아주셨습니다. 모든 판단을 냉정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셨던 셋째 어머니는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를 사람을 붙여 매일 뒷조사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친어머니와 셋째 어머니의 관계는 제가 알지 못한 끈끈한 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계획하시고 행동하실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희 셋은 한 집에서 같이 지내며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할 일을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는 남은 인생 알차게 쓰고 싶으셨는지 밖으로 돌아다니는 일이 많았고, 셋째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뒤에서 끊임없이 조사하며 항상 저에게 친어머니의 좋은 말만 해주셨어요. 학창 시절부터 함께 지내온 많은 추억들을 공유해 주셨어요. 그런 삶의 얘기를 들으며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던 그녀도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퇴근하는 날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좋은 관계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녀와 가정을 꾸리고 싶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진다는 말이 생각이 났고, 그녀가 저만 보며 사랑해 왔던 것처럼 저 또한 그녀를 보며 평생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 진지한 대화를 다시 한번 이어나갔고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한자리에 모여 상견례를 하게 되면서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셋째 어머니를 모시고 상견례 장소에 먼저 도착했을 때 알 수 없는 묘한 감정과 함께 친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저희 집안에 비해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딸 하나 바라보며 의사 만들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힘들게 살아왔었죠. 앞으로 저와 함께 살면서 처가댁에 많은 도움을 줘야겠다 생각하며 상견례 자리는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점점 좋아지지 않았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화장실에 자주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셋째 어머니의 말에 온 집안이 경악을 하고 말았고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김 선생, 참기 힘들지? 한심하다 한심해. 돈이 그렇게 좋아? 왜 이렇게 생각 없는 짓을 해서 사람 힘들게 하는 거야? 현일이한테 넘어가는 돈이 그렇게 탐났어? 아니면 나를 차버리고 네가 이 자리를 꿰차고 싶었던 거야? 우리 남편이 너한테 전 재산을 주겠다고 사탕발림했니? 꼴이 그게 뭐야? 입덧을 숨기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말이야. 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 선생이 임신이라뇨? 저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말 좀 해봐요. 고개 떨구고 있지 말고. 세상 떠날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아직까지 개벌은 못 버리고 이렇게 살면 마음 편해요. 그 성격 뜯어 고치라니까.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제가 항상 뒷조사하는 거 잘 알고 있으면서 김 선생이랑 둘이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김 선생도 참 한심하네. 의사면 앞으로 돈 많이 벌 수 있잖아. 그런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늑다리 영감 뭐가 좋다고 씨를 만들어버린 거야? 너는 결국 이 사람 사탕발림에 당하고 마른 거야.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녀가 대장암 담당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몸 상태를 봐주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깊게 발전해 있었고 아버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가 집안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그녀는 아버지의 자식까지 있는 상태라 모든 재산권은 자기한테 있다며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 좀 해보라며 그녀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었고 그 순간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듯 쓰러진 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많이 약해진 몸 상태에서 꽤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버지는 쇼크가 오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녀는 장례식장에 찾아와
자기를 거둬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 세상을 떠난 아버지 탓이라며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었어요. 두려웠던 거겠죠. 임신한 몸 상태에서 의사 생활까지 타격을 입으니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자기 집안이 너무 훤히 보였으니까요. 내가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없었다고. 정말이야. 날 믿어줘. 아버님 몸 상태를 매일 관리해주고 있었는데 자신한테 있는 재산을 전부 나한테 주고 싶다고 갑자기 말을 하길래 너무 놀라서 아버님의 말을 계속 듣게 되었고, 아버님은 세상 떠나기 전에 손자 하나 더 보고 싶다며 그 재산 전부를 태어나는 손자에게 상속해 주겠다고 서류를 준비해 준다고 하셨어.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안에게 엄청난 금액의 재산이 넘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정말 미안해.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래도 당신 집안 핏줄이잖아.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부탁이야. 그 순간 셋째 어머니께서 그녀의 얼굴에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고 더럽다며 당장 사라지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건네준 서류 한 장에는 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모든 상속 문제에 대한 재산권 위임 서류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받아두었었고 모든 상황을 대비해 준비한 상태였어요. 분명 아버지도 생각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녀에게 제안을 한 순간 다른 계획을 준비하셨겠지만 돌발 상황으로 인해 밝혀진 진실에 쇼크를 받으면서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녀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뻔했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임신한 몸 상태 때문에 병원 생활을 당분간 할 수 없었고 저는 다른 병원으로 이직해 새롭게 다시 시작했어요. 그녀와의 연락 자체를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셋째 어머니는 자기의 삶을 살고 싶다며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여행을 하고 싶다고 떠나셨습니다. 간간히 연락 오며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어머니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었는데 처음으로 어머니 감사하다며 속으로만 생각했던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수화기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소리가 들렸고 나중에 밥이나 함께 하자고 얘기하신 후 더 이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잘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게 복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문득문득 생각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뱀 같은 말에 속아 돈 때문에 한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한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후회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저는 정신적인 충격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 선배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뒤에서 저 모르게 힘드셨을 세 번째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좋은 날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